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블록체인 연구랩을 맡고 있는 성기훈이라고 합니다. 이제 앞에서 쭉 설명드린 내용에 이어서 이번에는 넥스레저 유니버설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이 가속 기능, 넥스레저 엑셀러레이터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왜 속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회자는 되고 있지만 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속도가 중요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 개발 동기 차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어떤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 때문에 넥스레저 엑셀러레이터라는 기술을 어떤 특정한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얻었고 그리고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넥스레저 엑셀러레이터를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한 2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넥스레저에 대해서 질문을 여기 다른 분들하고 같이 받고 그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다시피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이게 막연하게 뭐 어느 분야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99개의 고객사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깊게 들어갑니다. 굉장히 다양한 유즈 케이스가 있고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은 그냥 이렇게 막연한 블록체인 몇 가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자세한 기존 전통적인 산업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밸류 프로포지션들이 도메인별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IT 시스템별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속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숫자를 꺼내기 위해서 그 수많은 유즈 케이스들 중에서 어떤 한 가지를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삼성 SDS도 그렇고 다른 고객사분들도 그렇고 이제 최종 사용자에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최종 사용자가 예를 들자면 이제 물품을 구매해서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받아서 집까지 배달을 받는 그런 어떤 엔드-투-엔드 시나리오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어떤 이커머스나 페이먼트 등등 여러 도메인에서 사실 깊게 들어가면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과거의 기존 IT 시스템보다 훨씬 더 좋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이제 저희가 실제로 사용자가 쓸 수 있게끔 전개를 해보려고 이렇게 상상을 해봤을 때, 자,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사용자가 자기 신원을 인증을 하고 물품을 고르고 지불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배송되는 과정에 만약에 이게 식품이다 아니면은 온도나 습도에 민감할 수 있는 전자제품, 고가의 전자제품이다라고 할 때는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안전한 상태를 유지했는지가 궁금해질 수가 있죠. 지금 뭐 그런 정보를 얻기가 어려우니까는 궁금해하지 않지만 그런 정보를 얻기가 쉽다라고 하면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이 훨씬 좋을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자기 집 앞에까지 배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상의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이제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은 저 모든 시나리오에서 동작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짚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숫자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한 가지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사례 중에서 2017년에 해운물류 블록체인 컨소시엄 38개 회사하고 같이 진행을 했었던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적용을 했었던 여러 시나리오 중에 컨테이너선 내부와 외부에다가 IoT 센서를 붙이고 한 달 이상의 긴 기간 동안 바다를 건너오는 동안 컨테이너 내부 상태가 안전했었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숫자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뽑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이제 배가 간다든지 할 때, 저 안에서 만약에 우리가 계속 저게 부산에서 배가 출발을 해서 어느 도착지 항구에 가서 지난 2달 동안의 데이터를 한 번에 올리는 거하고 매 15초 뭐 아니면 매 30초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IoT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면서 여러 참여하는 회사들끼리 서로 신뢰할 수 있는 IoT 데이터 정보를 공유하면서 받는 거하고는 사실 데이터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다르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일단 넘어가더라도 일단 저 IoT 데이터를 잘 공유를 하게 되면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어떤 분쟁 소지를 감소를 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꺼낼 수 어떤 책임 소재들을 빠르게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용자한테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밸류도 있기는 하겠죠. 자, 그런데 숫자를 보자면 물론 이거는 저희가 그냥 그때 당시에는 POC 정도로 했었던 거기 때문에 분량이 작습니다만 이제 좀 더 확장 전개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부산항에 들어오는 컨테이너 수를 세보면 1년에 2천만 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에 떠 있는 건 17만 개가 넘습니다. 일단 이 숫자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만약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IoT 데이터를 잘 공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떠올리는 좋은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리스크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류를 할 때 사실 그 어떤 배가 항구에 도착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체 항구를 찾는다거나 하는 등등 여러 가지 그 실제 물류 비용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리스크가 발생을 하는데 IoT 데이터를 좀 더 폭넓게 많은 참여자들이 공유를 할 수 있으면은 리스크 모니터링을 할 때 훨씬 가시성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적절한 라우팅 경로들을 찾을 수 있고 좀 더 저렴한 경로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런 거를 한다라고 할 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컨테이너에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겁니다. 뭐 15초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30초일 수도 있고 1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좌우지간 저렇게 일정 시간 간격으로 끊임없이 컨테이너 내부의 그 온도와 습도, 외부의 온도, 습도, 그다음에 컨테이너 외 위치, 그리고 컨테이너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함으로써 그 안에 담겨 있는 소비자들의 물품들이 안전하게 잘 배송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15초마다 IoT 센서 정보를 쏴보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산항에서 오가는 2천만 개의 컨테이너 중에서 지금 현재도 17만 개는 바다에 떠 있고 만약에 그런 컨테이너들이 15초마다 데이터를 전송을 한다고 하면은 순간적으로 10,000개씩 데이터를 블록체인이 기록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자, 뭐하러 10,000개씩 돼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거꾸로 저런 밸류를 꺼낼 수 있으려면 블록체인이 저 정도의 속도를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저희가 이 당시 2017년만 하더라도 실제로 요 케이스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을 사용을 했었던 것 중에 하이퍼레저 패브릭이 그래도 아시는 것처럼 오픈 소스 중에서는 가장 그 속도가 빠른 오픈 소스인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거보다 느렸고 지금 현재에도 이게 한 하이퍼레저 패브릭이 1초당 1,000개 정도를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 가장 빠른 하이퍼레저는 뭐도 1,000이니까 많이 모자라지만 그 저희가 이제 속도 개선을 많이 했던 비트코인 코어 같은 경우에도 오픈 소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시는 표와 같이 굉장히 그 저희가 도달해야 되는 목표치의 성능하고는 거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려운 건 뭐냐면은 앞서서 이제 그 저희가 넥스레저 유니버설을 통해서도 저희 철학을 말씀을 드렸지만 오픈 소스의 발전 자체도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속도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000인데 2,000 만들겠다고 오픈 소스 내부를 고친다거나 아니면 오픈 소스를 좀 이렇게 해서 속도를 약간 근시안적으로 올리는 그런 어프로치를 하기 힘듭니다. 오픈 소스도 계속 발전을 할 거고 물론 이제 저 하이퍼레저 패브릭 같은 초당 1,000개라는 그런 데이터 처리량도 매우 좋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오픈 소스의 발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오픈 소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블록체인으로서의 어떤 그 핵심적인 기술 구조 같은 것들도 훼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넥스레저의 속도를 더 강화를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세컨드 레이어 어프로치입니다. 속도를 개선하는 방법들은 이제 페이퍼로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특허들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선택하는 방법은 이 세컨드 레이어 어프로치인데 이유는 뭐냐면은 검증된 오픈 소스에 대한 수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블록체인의 어떤 합의 구조에 대한 수학적으로 증명된 방식에 대해서 변경을 하는 순간 다시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뭐 굉장히 대단한 걸 그 개선을 할 게 아닌 이상해야 검증된 오픈 소스를 일단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가 오른쪽이 오픈 소스가 되는 거죠. 왼쪽이 오픈 소스를 활용하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자, 세컨드 레이어 어프로치의 의미는 바로 넥스레저 액셀러레이터를 저 중간에다 배치를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중간에 배치를 하되 오른쪽에 있는 하이퍼레저 패브릭의 수정사항을 가하지 않고 물론 클라이언트는 아주 약간 수정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가운데에다가 기술을 배치를 함으로써 어떻게든 속도를 배가를 할 수 있으면 우린 이 방법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세컨드 레이어 어프로치를 가지고 액셀러레이터를 디자인을 했는데 가운데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속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조사 분석을 한 바에 의하면 기업형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데이터의 종류가 다 바뀌는 거죠. 그 데이터의 속성들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 저희가 묶어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상시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액셀러레이터 이걸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 기본적으로 액셀러레이터가 동작하는 기본 원리를 말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서로 연관관계를 갖지 않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들은 하나로 묶어서 컨센서스에 도달을 할 수 있게끔 제시를 한다. 오픈소스 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 하이퍼레저 패브릭 사이드입니다. 저쪽으로 그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컨센서스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퍼레저 패브릭 사이드에서는
제가 수정을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체인 코드라고 해서 거기 애플리케이션처럼 인스톨할 수 있는 그런 그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그 플러그인을 통해서 묶어서 전달됐었던 그 데이터 트랜잭션들을 다시 원래 상태로 복구시키는 스플리팅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제일 간단하게 이제 그 말로 그 개념을 설명드리면 그런 그 핵심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엑셀러레이터가 동작을 하는 것이고 이거를 좀 더 이제 시각화를 해서 그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 왼쪽이 이제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발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들입니다. 색깔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저런 내용들이 엑셀러레이터에 주어지게 되면 엑셀러레이터는 일단 굉장히 라이트하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의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하는 거니까 그 굉장히 라이트하고 그 빠른 방식에 의해서 저 트랜잭션들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인스펙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렇게 정렬을 시켜 놓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큐에다가 어떻게 놓고 스케줄링을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그 되게 라이트한 방법의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적용을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저렇게 정리된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오픈소스 사이드로 합의 과정으로 컨센서스로 그쪽으로 전송을 시키고 최종적으로 블록 생성을 하게끔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 이게 넥스트레저 엑셀러레이터의 동작 개념인 거고 이번에는 오픈소스를 그대로 쓰실 때랑 오픈소스를 그대로 쓰시면서 가운데다 아까 세컨 레이어 어프로치로 설명드린 엑셀러레이터를 배치를 해서 쓰실 때 실제로 동작이 눈에 보이는 어떤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지 그걸 이제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위쪽으로 보이시는 게 저 오른쪽에 이제 오픈소스가 똑같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위쪽에는 엑셀러레이터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런 개념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저 왼쪽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보내는 여러 가지 종류의 트랜잭션들이고요. 자, 트랜잭션들이 주어졌을 때 오픈소스는 이제 트랜잭션들 하나하나씩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엑셀러레이터는 말씀드린 대로 인스펙션을 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서 저렇게 정리를 하고 큐잉을 하고 스케줄링을 하고 합의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서 4개, 5개 정도의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동안 저 위에서는 20개 이상의 트랜잭션들을 이미 다 처리를 완료를 해서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게 되는 그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가장 그 시각적으로 그 구분을 해드릴 수 있는 거고, 자, 저희가 이런 원리를 가지고 기술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고객한테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이제 많은 검증 작업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도 성능 검증을 했었어야 했고요. 근데 이제 성능 검증을 할 때 이제 많은 그 언론이나 여러 보도 자료를 그 아티클들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시게 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건 성능 검증을 할 때 이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넥스트레저 엑셀러레이터나 넥스트레저를 만들고 있는 분들 이외에 다른 분들도 기술계의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합의하고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능 검증 모델을 써야 된다. 제3의 표준화된 성능 검증 모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성능 검증 모델을 활용을 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넥셀러레이터의 그 성능을 검증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술 사상 자체가 그 하이퍼레저든 오픈소스든 그런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블록체인의 그 디자인 원리에 위배가 되지 않으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지에 대해서 많은 다른 기술자, 삼성 이외의 다른 곳에 있는 많은 기술자들과 그 공통의 그 합의를 갖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IBM 월드와이드도 그렇고 여러 기술 업체들하고 이 기술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같이 리뷰를 하고 그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성능 검증을 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테스트한 것만 갖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제3자에 의해서도 이제 성능 검증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또한 이제 기술을 이렇게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어떤 사업에 적용을 했을 때 실제로 고객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밸류가 있는지, 베네핏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필드 적용성 검증을 하기 위해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여러 스타트업들과도 실제 사업에 적용을 해보고 POC를 해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양한 참여자들, 삼성 SDS 이외의 다양한 참여 기술사들과 그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스타트업들과 같이 이제 성능 검증을 해본 겁니다. 저 그래프, 이게 가장 대표적인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록체인에서 그 데이터를 기록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성능을 보여드리는 건데, X축에서 보이시는 거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향해서 쏟아지는 트랜잭션의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X축이 쭉 증가를 하면서 트랜잭션의 양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회색으로 보이는 건 오픈소스를 그대로 쓰셨을 때의 경우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 트랜잭션의 양이 늘어나더라도 성능 한계치에 도달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많은 트랜잭션들을 기록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게 어떤 식으로 그 실제 우리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들면 최종 사용자한테 어떤 불편함으로 다가오게 되냐면,
시스템이 응답을 안 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뭐 지금 1000개를 처리해야 되는데 시스템이 100개밖에 처리를 안 하고 있으면 그 뒤에 있었던 트랜잭션을 보냈던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더 긴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시스템 응답을 받게 되죠. 예를 들어 뭐 페이먼트를 한다든지 뭐 자기 신원 인증을 하려고 하는데 2초, 3초, 뭐 5초 이렇게 뒤에 그런 응답들이 떨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한 서비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저렇게 성능 한계에 의해서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엑셀러레이터를 적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어지는 트랜잭션 양에 맞춰 가지고 계속 성능이 증가되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10배 정도의 처리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15배 이상도 목표로 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배수로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오픈 소스를 썼을 때보다 몇 배라고 말씀을 드리지 뭐 몇 TPS를 달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제 동등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TPS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한 14,000 이상으로도 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랩 실험치에서는 저런 14,000 TPS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넥스레저 엑셀러레이터가 실제 SDS 클라우드 상에서 일반 오픈 소스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한 벌이 있고 그다음에 똑같은 오픈 소스 베이스의 블록체인이 있는데 그 사이에 엑셀러레이터를 끼운 그런 시스템 이렇게 두 개의 시스템을 동시에 클라우드에 지금 띄워놓은 상태고 그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지금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서 동작 성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위쪽이 이제 말씀드린 엑셀러레이터 그 아키텍처를 설명한 거고 이 두 시스템이 지금 SDS 클라우드에서 지금 현재 돌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가주시면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두 시스템에 동시에 또 그 사실은 다른 양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느린 쪽에다가 너무 많이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다른 양을 보내지만은 두 시스템이 어떤 정도의 처리 성능을 보이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1분 정도 걸릴 텐데 뭐 끝까지 다 보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그 두 시스템에 동시에 트랜잭션을 보내고 있는 상태고요. 아래쪽에 있는 주황색이 오픈소스가 소화를 하고 있는 Y축으로 소화하고 있는 분량을 Y축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이제 똑같은 오픈소스지만 엑셀러레이터가 적용된 케이스는 초록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약 10배 정도. 지금 아래쪽이 한 저게 700 정도 될 겁니다. 700 TPS. 그건 이제 그 컴퓨팅 그 성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700 TPS 정도 소화를 하고 있는 거고 엑셀러레이터는 동일한 상태에서도 그 10배를 달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장표로. 자, 그래서 그 처음에 저희가 그 성능을 강화를 했어야 되는 배경, 이게 배경이 전부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배경이 될 수 있는 어떤 단편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중간 과정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어떤 최종 사용자가 블록체인에 기반을 해가지고 블록체인에 기반을 해서 어떤 그 여러 가지 서비스들,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들을 활용을 하려고 할 때 그들의 입장에서 처리 응답 시간이 늦어진다거나 처리가 빨리빨리 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그 IT 서비스 시스템의 경쟁력을 저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오늘은 이제 로지스틱스 저 하나의 그 숫자를 가지고서 단편적인 예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일들, 그러니까 빠른 처리 성능을 요구하는 일들은 신원 인증이 됐건 페이먼트가 됐건 방금 말씀드린 IoT, 로지스틱스 그런 유통이나 물류에 대한 이야기가 됐건 아니면 리테일이 됐건 모든 분야에서 처리 속도에 대한 요구 사항은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처리 성능 자체를 강화하는 것이 결국은 블록체인이라는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뭐 예전에 초기에 느리니까는 이런 데서는 못 쓰고 뭐 속도가 요 정도 나오니까는 뭐 이런 거에서만 써야 된다 하는 이런 제약 사항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만약에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이 일반 데이터베이스 정도의 빠른 처리 속도를 가지면서도 그러면서도 계속 여전히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밸류들을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블록체인의 범용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향상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고 많은 성과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거고요. 또한 이제 많은 사업자분들이 다 오픈소스 기반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어떤 차별적인 경쟁력 포인트를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SDS가 하는 것들은 일반 오픈소스 대비 훨씬 더 시스템 반응성이 좋다더라. 더 뭐 빠른 처리가 되고 더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차별화 요소로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 성능 향상에 대한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결국은 그 넥스레저 유니버설 안에 넥스레저 엑셀러레이터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넥스레저 유니버설이 보다 더 범용적으로 더 다양한 곳에서 더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그 성능 강화를 가져가고 있다.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자 이제 뭐 넥스트레저 유니버설을 도입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오픈 소스를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넥스트레저 유니버설을 직접 도입하시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오픈 소스에 의해서 뭐 블록체인을 돌리고 계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넥스트레저 엑셀러레이터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디자인 사상 자체가 그런 오픈 소스들을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앞단에 배치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넥스트레저 엑셀러레이터를 도입을 하실 때는 저런 플러그업을 하는 어프로치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최근의 트렌드로 봤을 때는 여러 그 클라우드 컴퓨팅의 자이언트들이 뭐 많이 있죠. 뭐 아마존도 있고 구글도 있고 오픈 소스 기반의 블록체인,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들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버전에서는 하이퍼레저 패브릭 기반의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넥스트레저 엑셀러레이터는 그 앞단에 배치를 해서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다른 그 동일한 오픈 소스 대비 훨씬 더 나은 성능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넥스트레저 엑셀러레이터를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